세계 투자사들이 이제 한국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투자 동맹군을 만든 플레르 펠르랭 코렐리아 캐피털 대표가 올해 국내외 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공격적 투자를 선언하였죠. 유니콘을 넘어선 기업가치 100억 불의 데카콘 스타트업을 발굴하겠다는 게 이들의 포부인데요. 펠르랭 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네이버를 포함해 주요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다국적 투자연합의 구성을 완료했고 유럽과 한국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펀드는 단순 투자를 통한 회수로 이익을 내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IT 스타트업 중 옥석을 가려낸다는 구상인데요. 펠르랭 대표는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인공지능, 핀테크 분야뿐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관련 신생기업에 집중한다는 투자 전략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코렐리아 캐피털은 3억 유로 한화 약 4,085억 원 규모의 출자금을 목표로 펀드레이징에 돌입해 퍼스트 클로징을 마쳤고 최근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돌입했죠. 펠르랭 대표는 앵커 출자자인 네이버를 비롯해 프랑스 공공투자은행과 유럽계 보험사와 초고액 자산가 등이 펀드 출자자로 참여했다. 쿠팡과 토스, 마켓컬리 등 사례에서 보듯 한국의 창업가들은 매우 민첩하고 시장 변화를 포착해 사업 모델로 전환하는 능력이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뛰어나다. 투자금의 10%는 한국 스타트업 발굴에 투자하고 이들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서울 태생인 펠르랭 대표는 프랑스로 입양된 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디지털경제장관과 통상국무장관을 거쳐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인데요. 2016년 퇴임 후엔 벤처캐피털리스트로 변신하면서 글로벌 투자업계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탄탄한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키우려는 네이버를 도와 굵직한 인수합병과 투자를 주도해 IT 업계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최근엔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 레지옹 도네르 슈발리에 기사장을 경제부문에서 받기도 하였습니다. 팽창하는 메타버스 시장과 관련해 펠르랭 대표는 메타버스로 인해 한국의 시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요. 그는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로 설명되는 1세대 창업자부터 시작해 최근에 당근마켓까지 세대를 잇는 민간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됐다. 여기에 한류로 설명되는 콘텐츠와 지식재산권이 매우 강력한 데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자체 IT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메타버스 핵심인 게임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기업이 다수 있어 메타버스 분야에 매우 큰 강점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뜨거운 관심은 최근 두바이에서도 관찰되었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8일 두바이 엑스포 한국주간과 연계해 한국관광박람회와 한국관광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엑스포 전시센터에서 열린 한국관광박람회에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현지 여행업체, 의료기관 등 총 21개 기관들이 참여하였는데요. 이들은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막힌 관광업계 재도약을 기원하며 방한관광 재개 후 중동시장의 선제적 공약을 위한 교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박람회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관광 홍보 영상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에 착안한 필더 칼라 오브 코리아인데요. 한국의 전통 색상 오방색과 한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아름답게 담아낸 미디어 아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영상 체험 기회는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17일 팔라초 베르사체 호텔에서 열린 한국관광의 밤 행사에는 두바이 현지 여행사 미디어, 한류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등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여하였는데요.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은 이삼 카짐 두바이 관광청장과 특별 면담을 갖고 양국의 관광 스타트업 상호 협력 지원 및 관광교류 재개 대비 사전 미디어 교류 지원 등 관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한 UAE 관광객을 비롯한 중동 주요국의 방한 관광객 소비 수준은 타 국가 대비 약 2배 이상의 지출액을 보이는 고부가 가치 시장인데요. 중동에서의 한류 영향으로 작년 10월부터 상설 한국관광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에는 지난 3개월간 방문객이 누적 53만 명에 달할 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현선 관광공사 두바이 지사장은 중동시장의 잠재 방한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한국관광 홍보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관광 재개에 대한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체감했다. 이러한 관심이 향후 방한 관광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죠. 한편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한국 국민들의 높은 문화 수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 영화를 최초 개봉하며 성공 여부를 파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테스트베드란 제조업체 등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 중 하나인데요. 특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서 개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 개봉하는 사례는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개봉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할리우드 대작이 잇따라 한국서 세계 최초로 상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크루엘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007 노 타임 투 다이,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등의 공통점은 한국을 최초 개봉 국가로 선정하였다는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커진 한국 영화 시장, 평론가 못지않은 높은 관객 수준 등도 그 배경들 중 하나이죠.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세계적 권위의 영화제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할리우드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배경에는 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화 시장이라는 수익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규모에 비해 영화 수요가 높고 멀티플렉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따라서 입소문을 타고 단기간에 관객을 폭발적으로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시장을 영화의 성패를 가늠할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말 그대로 한국에서 흥행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먹힌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한국을 찾은 토르 다크월드의 제작자 케빈 파이기는 인터뷰 당시 국내에서 최초 개봉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에는 영화 애호가들이 굉장히 많다. 한국은 큰 영화 시장이고 개봉한 영화들이 큰 흥행을 했기에 어벤져스에 이어 토르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아 전 세계 최초 개봉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윌 스미스 역시 자신이 주연한 애프터어스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서 개봉하는 이유에 대해 세계 어느 영화 시장보다 한국 영화 산업이 급성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죠. 또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72회 한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미나리의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였고 전 세계적 신드롬을 낳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오영수가 미국 골든글로브서 조연상을 수상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영수는 이제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의 세계라는 수상소감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